알고 계십니까? 모션베드는 움직이니까 더 편안해야 하고 더 섬세해야 하며 더 안전해야 한다는 책임. 이 모든 것이 오직 라클라우드에서만. 라클라우드 모션베드. Like a rabbit in headlights, stung by all your charm.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You are the cherry on top, the apple of my eye, the moon in my night, the sun in my day. And I don't know why I got so lucky. 당신의 멋진 날들을 위해 드라이빙 딜라이트 All Renew K3. 산타페. 아까 바른 선블록 아직 남아있을까? 차단력은 기본, 지속성까지. 태양 앞에서도 시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AHC 선스틱.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첫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던 배우 조민기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야구 명문인 인천 서흥초등학교 야구부 해체를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를 둔 학부모들과 학교 학부모의 사이에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자체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서수원 의왕 간 고속화 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북한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제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방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대미 특사단이 현지 시간으로 8일 미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이에 따라 오는 5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실무진 간 탐색적 대화 없이 곧바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건 매우 예상 밖의 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사상 최초입니다. 지난 2000년 10월 당시 조명록 북한 인민군 차수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상호 방문을 통해 북미 정상이 만날 뻔했지만 개최 직전에 불발된 바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회담 날짜와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만남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한 만큼 가장 유력한 회담 장소로 평양이 꼽힙니다. 서구적이고 개방적인 김 위원장 스타일을 감안하면
원산 등 김 위원장 휴양지가 있는 지방 초대소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 경호상 문제들을 고려했을 경우 민간의 통제구역인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청와대는 북미 간 전격적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숨겨졌던 막전막후의 비화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의사를 전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오후 4시 15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은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앞서 매티스 국방장관과 현안을 논의 중이던 특사단 일행은 빨리 만나자 빨리 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연락을 받고 바로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에서 목사 5천여 명에게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며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던 이른바 또 다른 메시지 핵심인 김 위원장의 초청 얘기가 나온 게 이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바로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수락했습니다. 이어 주변 배석자들에게 그것 봐라, 얘기를 하는 게 잘하는 거다라며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 나설 뜻을 재차 확인시켜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은 남북한 주민, 더 나아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의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이 한국 대표의 이름으로 직접 백악관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즉석 제안을 할 정도로 방북 특사단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미사일 발사로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뒷이야기도 공개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은 일단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5월의 회동은 훗날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에 성실하고 신중하지만 더디지 않게 진척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에 앞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꾸릴 것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열전에 돌입하는 동계 패럴림픽을 위해 평창을 찾은 자리에서도 재차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 팀으로 시작한 작은 평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평창에서 열린 올림픽과 패럴림픽, 또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세계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권은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평화의 한반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국민의 영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향적인 입장 모두 환영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북한 의도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며 철저한 대비 역시 주문했습니다. OBS 뉴스 오민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도 대상에 포함됐는데 우리 철강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 조치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oday I'm defending America's national security by placing tariffs on foreign imports of steel and aluminum. 이번 서명으로 수입 철강엔 25%,
알루미늄엔 10%의 관세가 현지 시간 오는 23일부터 부과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잠정 제외됐습니다.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두 나라의 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을 규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산 철강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기업이 현지 투자와 고용 창출로 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입니다. 하지만 끝내 관세 조치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우리 철강업체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 한국산 철강제에 대한 관세 경감이나 면제를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상태입니다. 정부는 또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을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미국을 최대 우방으로 여겼던 일본도 관세 폭탄이 떨어지자 충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발 관세의 주요 대상국이었던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하기 앞서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압박했던 일본 정부. 그럼에도 관세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자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당국은 일단 양국의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미국 측의 결정 철회를 끈질기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本日9日、アメリカ大統領がカナダとメキシコを除くすべての国からの鉄鋼及びアルミニウムの輸入品を対象に関税を引き上げる輸入制限措置を決定したことは遺憾でございます。 이번 관세 폭탄의 최대 목표물이었던 중국은 즉각 무역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다자 무역 질서를 마음대로 파괴하고 있다며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유럽연합과 브라질, 한국, 호주, 터키, 러시아 등을 언급하며 연대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当然我们也希望亚太地区各种不同的自贸安排能够彼此沟通协调，形成良性的互动，从各自的角度为抵制贸易保护主义 유럽연합은 전날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절차에 들어가며 사실상 전면전 채비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에게 보이기 위한 극약 처방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배우 조민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김장환 기자입니다. 배우 조민기 씨가 오후 4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 씨는 목을 매 심정지와 호흡정지 상태로 부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오는 12일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행방을 감춘 지 나흘 만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한 안 전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경위 등 가능한 범위에서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초 성폭행 피해를 공개한 김모 비서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비서 측은 일방적인 자진 출석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태도가 아니라며 안전지사를 비난했습니다. OBS 뉴스 김정환입니다. 경찰청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50명 중 7명을 정식 수사 중이며 11명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31명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식 수사 대상자 7명 가운데는 단원 성폭행 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윤택 연출가는 현재 고소인 조사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 19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홍문종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19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민학원 통해 돈 빼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혐의 인정하시나요?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경민학원이 기부금으로 받은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민학원이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19억 원을 기부받고 나서 홍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서화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 의원이 실제 가치가 높지 않는 서화를 사들인 것처럼 꾸며 돈 세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화 대금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홍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돈 가운데 10억 원가량을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 떨어졌지만 2015년 비례대표직을 승계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홍 의원이 경민학원 소유의 부동산 거래를 관여하면서 돈을 빼돌린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검찰은 다스 지분의 80% 이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세운 차명 주주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 규모도 300억대로 파악하고 이 전 대통령 소환에 대비한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다스의 지분 구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과 처남댁 권영미 씨, 기획재정부와 청계재단 등의 순으로 지분 소유 순위가 나타납니다. 검찰은 이 중 기획재정부 몫을 제외한 나머지 80.09%의 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세운 차명주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사실상 다스 실소유주로 본 것입니다.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기재부 몫을 제외한 다스 주주 배당금을 수년간 관리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불법적인 비자금 규모는 300억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린 다스 비자금 120억과는 다른 돈입니다. 다스 경영진은 하도급 업체 지급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민간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해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이번 주말에 비공개 소환합니다.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검찰에 부를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4일에 출석하기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군이 촛불 집회의 무력 진압을 논의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위수령의 비현실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치안력을 보완했던 차원의 법령이 아직 남아있는 건데요. 군은 수년째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지금까지 3차례 발동됐습니다. 한일협정 비준안의 국회 통과 이후 시위가 격화됐던 1965년 8월이 처음이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은 그들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평화적 시위의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공시설과 기물을 파괴하는 등의 이후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1979년 부마 항쟁 때도 위수령에 의해 군병력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서울시장 또는 경남지사가 먼저 의뢰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수령 12조 때문입니다. 민간의 요청을 군이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형태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군이 지자체까지 장악했던 시절에나 통했던 논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수령은 군에 절대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기 사용 요건이 대표적입니다. 미수지구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나 무기 없이 방위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쓸 수 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쉽습니다. 이런 법령이 가능했던 건 해방 직후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치안력 때문이었습니다.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1950년대 치안력 유지를 위해 군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현재 경찰 자체적으로도 국내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무려 40년 가까이 사문화 상태에 놓인 위수령. 바뀐 시대상에 걸맞는 조치가 절실합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6월 선거를 겨냥해 배현진 전 MBC 앵커와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영입했습니다. 현 정권의 언론 탄압 희생자라는 주장인데 언론 적폐라는 시각도 있어 논란입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배현진 전 MBC 앵커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파업을 반대한 동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자유가치의 위기를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따른 대가로 사회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에 길환영 전 KBS 사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 전 앵커는 서울 송파울, 길 전 사장은 충남 천안갑 공천이 유력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당에서 제게 어떤 직무를 맡겨주시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언론 탄압을 부각하겠다는 이른바 테마 공천입니다. 이 정부의 방송 탈취 정책에 대해서 이 두 분들을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한번 받아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유명세만으로는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피해자라고 포장하는 자유한국당에게 도대체 언론이란 무엇입니까? 또 언론 적폐라는 혹평까지 이어가며 이들을 영입한 한국당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정부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수당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세제 개편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 10년간 21차례의 대책과 5년간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3, 4년간 청년 인구 40만 명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수혜자인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체감도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 지원 방법으로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같은 청년들에게 직접 수당을 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 등 모든 정책 수단이 동원될 전망입니다.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세제, 금융, 규제 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6만 명 정도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전역사병에 대한 대책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우대 정책보다는 전역하기 전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인천 서흥초등학교 야구부는 지난 37년 동안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야구 명문 학교인데요. 이런 야구부가 해체되자 총동문회가 해체를 주도한 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37년의 역사를 가진 인천 서흥초등학교 야구부가 해체된 것은 지난달 6일입니다. 일부 야구부원의 위장 전입과 다수 학생들이 운동장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해체를 결정한 것. 운영위 결정에 대해 총동문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총동문회는 학교 운영위원장이 야구부 해체 회의 소집을 거부하자 교장이 회의를 소집해 날치기 처리했다는 주장입니다. 일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없었고 지난 37년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며 해당 교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학부모회와 학원위 위원들을 배후 조종하는 현 교장은 야비한 행위를 멈추고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총동문회는 현 교장의 퇴진을 위한 인천 시민 2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청와대 등의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당시 참석 운영위원 10명 가운데 9명의 찬성에 따라 야구부가 해체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야구부 학부모들과도 상당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야구 선수들의 다른 팀 이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나는 놀이 공간, 놀이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꿀까? 이제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총동문회가 야구부 부활을 시도하고 나서며 서흥초 야구부 해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예고됐던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적자를 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하루 1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오가는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입니다. 민자도로인 이곳의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800원. 경기도는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통행료를 100원 올리겠다고 지난달 예고했습니다. 통행료를 올리지 않으면 운영자와의 협약에 따라 연간 45억 원의 손실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일까지 도의회에 인상안을 설명한 뒤 시행하기로 했지만 돌연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요금들을 다 안 올리고 있어요.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시기에 원래 계약대로 그냥 올리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를 두고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용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도청 내 윗선에서 요금 인상을 선거 뒤로 미뤘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안 써도 되는 예산을 표심 때문에 낭비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도비로 그냥 인상을 안 하고 대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운전자나 사용하시는 분이 내는 거에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경기도는 최종 검토를 거쳐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해명했지만 민자도로의 적자를 도민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건설사들이 중도금을 없애거나 대폭 낮춘 분양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초기 자금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입주 시 목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입주 포기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주목받는 건 분양 조건. 계약금 10%와 중도금 5%만 내면 나머지 잔금 85%는 입주 시에 내면 됩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를 대 6차례에 걸쳐 나눠내고 잔금 30%를 내는 기존 분양 아파트와 비교하면 파격적입니다. 초기 자금 부담과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왔는데 그 계약금 10%에 중도금 5%로 그 금융 부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용인의 다른 아파트는 계약금 10%에
아예 중도금 없이 잔금 90% 조건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차별화된 금융 혜택을 내놓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중도금 대출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금융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가와 확장비 등 옵션 항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 납부해야 할 잔금도 부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수분양자에게 유리한 혜택이나 잔금 부담 증가로 입주 시점이 도래했을 때 입주 포기나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중도금이 없다는 달콤한 유혹에 덜컥 계약을 했다. 자칫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꼼꼼한 목돈 마련이나 대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하루 앞두고 촛불 집회를 주관했던 시민단체들이 촛불이 요구한 100대 개혁 과제는 단 9개만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 구속, 대리점 갑질 근절,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등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드 문제와 재벌기업 사내 유보금 환수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촛불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 씨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3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회사가 대주주인 다온에 회사 돈 16억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 해화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 흥인지분 2층 누각내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45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장 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구체적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계속 조사 중입니다. 국내 은행권의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위험 노출액, 즉 익스포저가 4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마켓 코멘트에서 은행권 전체적으로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해 작년 말 기준 각각 약 2조 6천억 원과 2조 원의 익스포저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책성 여신을 담당하는 특수은행의 비중이 각각 94.8%와 99.9%로 절대적으로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화려하게 막을 올리고 열흘간 열전에 돌입합니다. 대회 기간 내내 다양한 문화축제가 열려 보는 즐거움을 더할 전망입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음악에 맞춰 화려한 우산을 돌리며 춤을 춥니다. 일본 도토리현 축제에서 볼 수 있는 민속 무용입니다. 가야금과 비슷한 일본 전통 현악기인 고토 연주에 관객들이 푹 빠집니다. 日本の伝統的な楽器の音を、すごく綺麗な落ち着いた音がするので、落ち着いた気持ちで聴いてもらえ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과 함께 전 세계 다양한 문화 공연이 강릉과 평창 일대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공연, 연극, K-팝, 오케스트라 등 매일 10여 차례 100여 개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악의 사전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강원 국제 비엔날레도 지금까지 15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 지역 모습과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담은 작품 등 국내외 미술계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지 정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온 그런 재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크게 공감하면서 강릉 남대천 월화교 특설무대에서는 매일 저녁 빛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을 모색하는 국제 학술 행사도 열렸습니다. 국내외 전문가와 활동가 4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체육과 관광,
장애인 문화와 권리 등 4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성동조선해양과 한국GM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도내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역 구분 없는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남 지사는 정부가 통영과 군산에 대한 대규모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하지만 경기도 내 한국GM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내 GM 1차 협력사는 77개로 2차와 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750개의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가 조직 내 성폭력과 갑질 횡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은 각 기관별 성폭력과 채용 비리, 불공정한 조직 운영, 상급기관 갑질 행태 등에 대한 폭넓은 피해 사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하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제도 보완과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자서전 나그네는 길을 묻고 지도자는 길을 낸다 출판 기념회가 인천 선악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유 시장은 인천 달동네 송림동에서 태어나고 22살의 행정고시로 공직자의 길을 걸은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됐다며 인천의 뿌리이자 어머니인 원도심을 부흥시키며 인천을 대한민국 제1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민경욱 인천시당 위원장, 시민 등 7천여 명이 참석해 지지를 보냈습니다. 인천지검은 송도 6809 특혜 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유정복 시장과 안상수, 송영길 의원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도 6809 개발 사업은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됐다며 전현직 시장 3명의 정책 판단과 선택에 따른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유 시장 등 전현직 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젯밤 들어온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로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은 공기가 탁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전국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화창한 봄 햇살 속에 낮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0도로 시작해 낮 기온 9도, 일요일에는 3도로 시작해 낮 기온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지역 맑고 온화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일교차 최고 13도까지 벌어져 감기 조심해주셔야겠고요. 내일 이천 아침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영상 11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오르지만 아침 저녁으론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최저 기온 0도 안팎으로 낮아져 반짝 쌀쌀하겠고요.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이맘때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강릉 아침 영하 2도, 대전 0도, 광주 0도, 대구 0도, 부산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강릉 11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대구 14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부 남해와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서울 낮 최고 기온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We ain't scared of it. We ain't scared of it. When you live it loud. 결혼 준비할 때 많이 싸웠다. 침대는 꼭 사자고 해서. 또 삐졌어요, 우리 자기. 아직
요즘은 침대 안 사요. 세상 편한 코웨이아즈. 케어는 물론 타퍼 교체까지. 코웨이. n분의 1 할 때마다 앱 들어가는 거 귀찮아. 이젠 편하게 키보드로 해. 키보드 짠. 송금 치트키. 솔로 하면 알아서 쳐. 슈퍼앱 신한. 신한은행. 하이모, 탈모 완전 정복. 모발 하이모. 사장님, 이번에 가게 옮겼죠? 전이랑 다르게 회사가 많은 지역이라서 점심시간엔 손님이 좀 많이 올 거예요. 알바생 한번 구해보세요. 요새 알바생들은 센스가 좋아서 한 명만 뽑아도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가게 잘 돼서 2호점 열 때까지 힘내세요. 여보세요. 알바문 보고 전화 주셨구나. 알바, 문으로 뽑아보세요. 알바의 신기술, 알바문. Parfum de la terre, parfum des continents lointains, parfum de la terre dont j'ai faim. 슈퍼 슬로우 모션의 갤럭시 S9. KT라면 부담 없이 내 손 안에. 카드 더블 할인 플랜으로 혜택에 정점을 찍다. 갤럭시 S9도 역시 KT네. 수납장이 필요한데? 소파 바꿔야 하는데. 조금만 바꿔도 확 달라질 텐데. 바꾸면 지 오래됐네. 이번 기회에 바꿔볼까? 이케아 홈퍼니싱 페스티벌. 이제껏 없었던 최대 규모 홈퍼니싱 축제. 네이버에서 이케아를 검색하세요. 카누 스프링. 카누가 있어 봄이 한 번 더 좋아집니다. 봄을 부르는 커피 카누. 3월 9일 OBS 뉴스엠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월드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